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17번째 이야기. 중대 야간 ATT. 2. 준비와 훈련 시작. 중대 야간 ATT라는 생소한 이름의 측정 훈련을 앞두고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일반 훈련 같으면 그동안 노하우로 어영부영 때운다지만 ATT는 측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전술적 대처를 해야 하는데 측정관들이 부여할 상황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대략 난감했던 것입니다. 나처럼 군생활 경험이 있는 선임이 그런 상태이니 후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었지요. 그렇다고 후임들 앞에서 아예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동안 계속해온 야간각계와 야간 공방 정도 진행될 것이고 그동안 배운 대로만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다독이며 훈련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짬밥의 힘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몸으로 때우며 돌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ATT를 코앞에 두고 우리 소대는 총위분대와 포분대 등 2명의 분대장이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포분대장 박아무기 하사가 1월 31일에 전역을 했고 또 총위분대장 이아무기 하사가 우리가 야간 ATT를 떠나는 2월 14일에 전역하여 자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포분대장은 2주 전에 전역했고 그 자리에는 이미 후임 분대장이 부임하여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후임 포분대장은 포분대에서 근무하던 심화무게 상병이 하교대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어 포분대장으로 왔던 것입니다. 신임 포분대장 심하사는 자기가 근무했던 분대로 재배치되었기 때문에 분대를 지휘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총위분대였습니다. 총위분대장 이아무기 하사는 후임 분대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훈련을 떠나는 날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분대 최선임인 삼총 사수 김아무개 병장이 분대장 대리 직임을 맡아 이번 훈련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수, 부사수, 탄약수의 임무가 분명하고 챙겨야 할 각자의 장비가 있는 화기소대에서 분대장 없이 사수가 분대장을 겸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측정 상황에서 분대 지휘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야간 전술적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내 사수인 최아무개 병장은 전역 특명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짜만 세고 있는 말년이었습니다. 최 병장은 2주 뒤인 2월 28일에 전역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훈련이 측정인 ATT이기 때문에 열애하지 못하고 훈련에 참가해야만 했습니다. 최 병장 역시 군대복 없는 말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1983년 2월 14일 월요일.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훈련이지만 야간 훈련이기 때문에 밤 12시에 비상이 발령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번 야간 ATT에 대하여 중대장의 이론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날 중대장의 교육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메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훈련 내용이 특별한 내용 없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접적이동 간 상황 대처와 야간 공격에 따른 야간각계 그리고 방어에서의 삼선방어 개념과 급작사격 금지 등일 것이고 이에 따른 전술적 행동요령과 또 측정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자는 통상적인 교육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날 오후에는 훈련 전 정비 시간으로 휴식을 하며 훈련 준비를 했습니다. 측정이기 때문에 미리 군장을 꾸리는 등 출동 준비는 할 수 없었고 가게에 가서 간식을 사오는 정도만 하고 낮잠을 잤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밤에 출동했다 야간에 돌아오는 3박 2일의 짧은 훈련이기 때문에
물자 분류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 소대는 문만 잠그고 중대 인사계와 서무병이 남아서 중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좀 빨리 하고 20시부터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잤을까? 불침번의 상황 전파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파스트 페이스 발령. 파스트 페이스 발령. 우리는 즉시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며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면서 얼핏 본 시간이 밤 12시. 2월 15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주번하사의 전달 소리. 각 소대 전달. 즉시 임무카드에 적시된 대로 전술적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군장을 꾸리고 내무반에 대기할 것. 우리 각자에게는 비상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과 실탄을 수령해서 배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대에는 식량 수령조와 실탄 수령조의 임무를 담당한 인원이 있었고, 이들은 비상이 발령되면 즉시로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러 달려가야 합니다. 식량 수령조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 또는 전투 식량으로 건빵을 수령해 오고, 실탄 수령조는 병기과로 달려가서 실탄 및 수류탄 또는 공포탄 등을 수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훈련이 아니면 식량표와 실탄표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행동만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이 같은 임무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실탄 수령조는 대대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병기과까지 뛰어갔다 와야 하는데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탄 수령조는 1병과 2병 등 쫄병들이 주로 맡았습니다. 나도 쫄병 때 실탄 수령조로 병기과를 몇 번 뛰어갔다 왔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실전이 벌어지면 탄약은 차량으로 운반될 것 같은데 왜 힘들게 병기과까지 뛰어갔다 오게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ATT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누구도 말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며 개인 임무카드에 적시된 대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나마 물자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물과 더블백도 그대로 놔두고 그저 매트리스만 개서 창고로 들이고 모포를 말아 군장을 꾸리면 되어 번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임무 수행조들이 병기과와 취사장을 다녀오는 사이 나머지 인원들은 군장을 꾸리고 장비를 챙겨 출동 준비를 갖췄습니다. 어느새 중대 내 측정관들이 들이닥치고 이들은 중대본부와 각 소대를 둘러보며 우리들의 비상시 행동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ATT 측정 훈련이라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